그래, 결심했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정준환의 부동산 인생극장 시간입니다. 작년 12월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무섭게 전파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예배, 법회 등 종교 관련 집회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모임에 대해서 자제할 것을 권고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재택근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국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경을 이동하는 관광이라든가 여행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버는 산업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죠. 한편 IMF와 각 나라의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에 10년 전 신종플루 때처럼 전염병이 끼칠 세계적인 경제 타격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는 큰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만 선진국들의 경제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데요. 만약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도 더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동산 시장 역시 악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지, 단기적인 여파에 그치고 회복 전환할지 각각의 가정에 부합하는 여러가지 지표들을 통해 함께 추측해보고 좋은 선택의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무게감을 두고 준비하겠습니까? 유명한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우. 그럼 이제부터 두 가지로 나눠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IMF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도 그렇잖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충격이 클 거라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어? 분명히 부동산 시장도 침체될 거야. 먼저 최근 10년 사이에 두 차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는 2011년 유럽발 경제위기 때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견해가 강한 편인데요. 그럼 2011년 유럽발 경제위기 때 상황과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 점이 유사한지 간단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2011년 당시 유럽발 경제 위기의 원인을 보면요. 첫째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겠죠.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회복을 위해 실물 경제 위주의 경기 부양을 했었죠. 미국 연방준비은행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하했는데요. 하지만 여파가 유럽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특히 금융구조가 약했던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유럽 전체 위기로 번진 것인데요. 2008년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부터 2011년까지도 미국은 줄곧 제로금리를 유지했죠. 이 때문에 주식시장 등 미국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2011년 재정위기의 진원지죠.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신용등급이 하향됐었죠. 그 충격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면서 당시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블딥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경제가 불황으로부터 벗어나 짧은 기간에 성장한 뒤에 다시 불황에 빠지는 현상인데요. 이런 더블딥 현상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본적인 소비 침체입니다. 2011년 당시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충격을 딛고 미국을 중심으로 조금이나마 다시 회복하는 의미가 보이던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라서 많은 회복은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 적자입니다.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세일 때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펴는데요. 이때 정부의 지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되면 오히려 불안 심리가 가중하게 되면서 침체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출구 전략인데요.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경우와 연결되는데요. 과도한 재정 지출로 경기가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인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과도하게 늘렸던 재정 자금을 회수하는 출구 전략에 따라 다시 침체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에 더블딕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전염병과 경제학이라는 보도에서 올해 1분기에는 내수 시장의 경제 충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2분기까지는 국내 수출 산업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렇게 강조했었죠.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거시경제 지표들은 양호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더블딕 현상 발생으로 인해 한동안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죠. 대응 방안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 또는 기준금리 인하 등을 제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11조 7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탄탄한 미국은 며칠 전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인하하면서 경제 충격에 대한 대비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미국 브로킹스 연구소는 코로나19가 세계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0년 GDP가 최소 37조에서 최대 147조 원이 감소할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전세계 대형은행의 모임인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최근에 전세계 부채 급증 현상과 맞물리면서 전세계가 새롭게 채무위기에 휩싸일 수도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채무 급증 현상은 기업 채무 부담이 압도적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채무 부담이 가중화되면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경제 구조가 위태롭다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연이은 규제로 인해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결국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발길이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첫째,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요. 둘째는 기존 전세 계약을 그대로 눌러앉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세난 악화 조짐이 보이고 있죠. 셋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월에 분양 예정인 전체 1만 가구 중에 절반가량이 분양을 연기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관광, 여행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이 침체되고요. 물류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제조업의 생산 감소와 침체로 이어지게 되겠죠. 근로자의 소득도 감소하게 되고요. 기업과 가계부채의 연체가 늘어나서 경기 침체가 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 부동산 시장에도 연결돼서 장기적인 위축과 또 침체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코로나가 확산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고요. 또한 서비스 산업도 침체, 제조업 생산 감소, 침체, 소득의 감소, 또 기업 가계부채 연체가 속출하겠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그래, 열심히 했어. 아니야, 왜 출마 잘 안 하지? 사람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잖아. 분양 열기는 식지 않고 있으니 단기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경제도 부동산 시장도 바로 회복될 거야. 다음은 단기적인 보정 후 회복 가능성에 대한 예상 관련입니다.
바로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1일 신규 확진자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완구 기업인 레고에서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단기적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죠. 중국 내에서도 중국 내 공장들의 노동자 회귀율은 중대형 기업은 평균 90%, 제조업은 평균 95%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약 1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긴급 투입해서 경제 부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켜낸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약 11조 7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요. 곧 예산 집행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인하한다면 시중에 도는 유동자금이 더욱 늘어나게 되겠죠. 최근 수용성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유동자금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세종, 대전, 인천이라는 일명 세대인으로 이런 현상이 확산되는데요.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동자금은 약 1,000조 원 정도 추산되고 있죠. 추경 예산 집행에다 최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금리 인하까지 실행된다면 시중 유동자금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죠.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거죠. 원래 경기가 안 좋을수록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요. 여기에 부동산 불패 신화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식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었죠. 수원에서 진행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물론이고요. 인기 지역 중에 하나인 위례 신도시 중흥 S클래스도 그랬죠. 또한 지난해부터 로또 청약으로 기대를 모았던 과천 제이드자이까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울 만큼 수요자가 몰렸습니다. 지방 대표적인 광역시 중에 하나인 대구광역시에서 분양을 진행한 청라 힐스자이 역시 청약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여파를 막기 위해 재건축 사업 관련 회의를 최소화했고요.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회피가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는 사업 진행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한이 4월 28일 이전까지인데요. 시한 이전까지 서울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들을 중심으로 청약 열풍이 불고 있죠. 또한 주택 인허가량과 입주량,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오늘 얘기 드린 상황에 맞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준환의 부동산 인생극장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